안녕하세요. 느낌 한 조각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말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같은 한마디라도 젊은이의 말은 가볍게 흘려듣지만 어른의 말은 곧 권위로, 때로는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노년은 말로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침묵으로 존경받습니다. 침묵은 비겁함이 아닙니다. 말을 아끼는 순간 오히려 더 깊은 신뢰와 존중이 쌓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가까운 가족에게 괜히 불쑥 내뱉은 말이 며칠 동안 마음의 골을 만들었던 적. 친구와의 대화에서 굳이 덧붙인 말 때문에 괜히 오해가 쌓였던 순간. 바로 그때 우리가 침묵할 수 있었다면 관계는 훨씬 부드럽게 이어졌을 것입니다. 오늘은 현명한 노년을 위한 지혜로운 침묵의 기술 10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10가지를 삶에 담는다면 여러분은 말없이도 존경받는 어른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불필요한 변명에는 침묵하라.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체면을 지키려는 마음에 변명을 늘어놓게 됩니다. 하지만 변명은 오히려 상대방에게 미숙함을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약속에 늦었을 때, 길이 막혀서, 갑자기 일이 있어서, 이런 설명보다는 늦어서 죄송합니다 라는 간단한 사과가 훨씬 더 큰 신뢰를 만듭니다. 변명은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지만 침묵은 상황을 정리합니다. 불필요한 설명 대신 묵묵히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어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말을 줄일수록 우리의 행동은 더욱 무게를 갖게 됩니다. 두 번째, 타인의 뒷말에 침묵하라.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항상 누군가의 흉을 보는 이야기가 따라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말을 보탤 것인가? 침묵할 것인가? 누군가가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의 험담을 할 때 우리가 침묵을 지키면 주변 사람들은 이분은 다르다고 느끼게 됩니다. 특히 노년에는 남의 흉을 보태는 말 한마디가 자신의 인생 전체를 작아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침묵은 때로 상대에게 가장 큰 존중을 보여주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뒷담화에 침묵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자신의 품격도 지켜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 화가 날 때 침묵하라. 분노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분노 속에서 내뱉은 말은 칼날처럼 날카롭게 남습니다. 특히 자녀나 손주에게 화가 나서 내뱉은 말들은 그들의 기억 속에 평생 상처로 자리 잡습니다. 화를 삭히고 침묵할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주변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으로 남게 됩니다. 화가 날 때일수록 입을 다물고 마음을 가라앉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침묵의 시간이 관계를 치유하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화를 참는 침묵은 관계를 지키는 최고의 약입니다. 이 말은 노년의 삶에서 더욱 깊은 진리로 다가옵니다. 네 번째, 자녀의 삶에 간섭하지 않는 침묵. 부모로서 살아온 긴 세월 동안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 많은 조언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자녀의 선택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더 많아집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라는 말을 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이런 말은 오히려 자녀들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자녀는 부모의 침묵 속에서 스스로 선택하고 성장합니다. 우리의 경험이 소중하다고 해서 그것이 자녀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혜로운 어른은 말로 가르치지 않고 침묵으로 믿음을 전합니다. 그 믿음이야말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다섯 번째, 과거 자랑에 대한 침묵. 많은 분들이 내가 젊었을 때는 이라는 말로 시작해서 자신의 전성기를 반복해서 이야기하곤 합니다. 물론 그 모든 것들이 소중한 추억이고 자랑스러운 경험들입니다. 하지만 젊은 세대는 그런 이야기들 속에서 때로는 피로감을 느낍니다. 과거의 영광보다는 현재의 당신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더 매력적입니다. 과거에 침묵할수록 현재의 당신이
더욱 밝게 빛나게 됩니다. 지나간 시간의 무게보다는 지금 이 순간의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어른의 자세입니다. 여섯 번째, 남의 선택을 평가하지 않는 침묵. 누군가가 새로운 도전을 하거나 사업을 시작할 때 우리는 종종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그거 잘 안 될 것 같은데, 요즘 그런 건 힘들어, 이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많은 사람이 던지는 이런 말들은 상대방에게 더 무겁게 들립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어른은 평가보다 격려를 선택합니다. 침묵은 때로 가장 큰 응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자신의 선택에 대한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자신의 병과 아픔에 대한 과도한 말은 침묵하라.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몸 여기저기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인생의 과정입니다. 하지만 만나는 사람마다 병 이야기를 반복한다면 듣는 이들은 점점 지치고 멀어지게 됩니다. 오히려 아픔을 조용히 감싸 안는 침묵과 따뜻한 미소 하나가 주변 사람들에게 더 큰 용기를 줍니다. 우리의 고통을 드러내는 것보다 우리의 강인함을 보여주는 것이 더 아름다운 노년의 모습입니다. 아픔 속에서도 침묵을 지키는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위한 배려입니다. 여덟 번째, 돈과 재산 문제에 대한 침묵. 재산은 가까운 사람들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누구에게 얼마를 줬다거나 상속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이야기들은 불필요한 불신을 만듭니다. 돈에 대해 침묵하는 순간 관계는 갈등이 아니라 평화로 채워집니다. 물질적인 것들에 대한 이야기는 사람들의 마음에 욕심과 시기를 불러일으킵니다. 하지만 침묵은 그런 감정들을 잠재우고 순수한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재산에 대해 말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우리의 다른 가치들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아홉 번째, 정치와 사회적 갈등에 대한 침묵. 나이가 든 어른이 하는 정치적 발언은 젊은이들에게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무거운 압력으로 다가옵니다. 세대 간의 생각 차이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 차이를 억지로 좁히려고 하면 오히려 괜한 논쟁이 생기고 관계가 멀어지기도 합니다. 지혜로운 노년은 정치적 견해보다는 삶의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침묵은 불필요한 다툼을 막고 당신의 품격을 지켜줍니다. 세상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 하기보다는 평화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일입니다. 열 번째, 사랑과 감사의 침묵. 침묵은 단순히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말없이 건네는 따뜻한 눈빛과 부드러운 손길, 그리고 조용한 관심이 수천 마디 말보다 더 큰 울림을 줍니다. 이런 침묵은 오히려 말보다 더 큰 사랑의 언어가 됩니다. 때로는 아무 말 없이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큰 위로를 받습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정들이 침묵을 통해 전해집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위안이 될 수 있습니다. 침묵이 만드는 인생의 변화. 이 모든 침묵의 기술들이 우리 삶에 가져다주는 변화는 단순히 말을 적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은 우리 내면에 깊이를 더해줍니다. 말을 아낄수록 우리의 존재감은 더욱 커집니다. 사람들은 자주 말하는 사람보다 적게 말하지만 의미 있게 말하는 사람을 더 기억합니다. 침묵은 우리에게 성찰의 시간을 줍니다. 말하지 않는 동안 우리는 상대방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자신의 마음도 더 명확히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욱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갑니다. 침묵이 주는 평화. 우리가 침묵을 택할 때 주변에는 평화가 찾아옵니다. 불필요한 논쟁이 사라지고 무의미한 갈등이 줄어들며 진정한 소통이 시작됩니다. 침묵은 상대방에게 여유를 주고 우리 자신에게도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도 많아지지만 침묵은 실수할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그래서 침묵하는 사람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평화로운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침묵과 경청의 힘. 침묵은 단순히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깊이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멈추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온전히 귀 기울일 때 상대방은 진정한 위로를 받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조언이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입니다. 침묵하며 경청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상대방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경청의 기술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젊은 세대는 우리의 조언보다는 우리의 따뜻한 관심과 진심 어린 경청을 더 필요로 합니다. 침묵이 만드는 신뢰. 침묵하는 사람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신뢰가 쌓입니다. 비밀을 지킬 줄 알고 함부로 말하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직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침묵할 줄 알수록 사람들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털어놓게 되고 더 깊은 관계를 맺으려 합니다. 반대로 무엇이든 다 말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도 중요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침묵은 신뢰의 기반이 되고 신뢰는 깊은 인간관계의 출발점이 됩니다. 침묵과 내면의 성장. 말을 줄이면서 우리는 자신의 내면을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됩니다. 외부로 향하던 에너지가 내부로 향하면서 우리는 더욱 성숙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침묵은 우리에게 자기 성찰의 시간을 주고 그 성찰을 통해 우리는 더 큰 지혜를 얻게 됩니다. 말이 많던 젊은 시절과는 달리 침묵을 통해 얻는 깨달음은 더욱 깊고 오래갑니다. 우리가 침묵할 줄 알수록 우리의 영혼은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침묵이 주는 여유. 침묵하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여유가 있습니다. 급하게 말할 필요가 없으니 마음이 편안하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이런 여유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져서 모든 관계가 더욱 편안해집니다. 침묵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마음이 평온해지는 이유는 바로 이런 여유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여유를 갖는 것이 우리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침묵과 존재감.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존재감이 큰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침묵하는 사람의 한마디가 수다쟁이의 100마디보다 더 큰 무게를 갖습니다. 우리가 침묵할 줄 알수록 우리가 실제로 말할 때 사람들은 더 집중해서 듣게 됩니다. 이것이 침묵이 주는 놀라운 힘입니다. 적게 말하지만 더 깊이 있게 말하는 사람이 결국 더 큰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침묵과 품격. 품격이란 무엇일까요? 품격은 화려한 말솜씨나 많은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품격은 필요하지 않은 말을 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침묵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품격이 따라옵니다. 그 품격은 억지로 만든 것이 아니라 삶의 지혜에서 우러나온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품격이 우리의 가장 큰 자산이 됩니다. 마무리하며 오늘 말씀드린 침묵의 기술 10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불필요한 변명에는 침묵하라. 둘째, 타인의 뒷말에 침묵하라. 셋째, 화가 날 때 침묵하라. 넷째, 자녀의 삶에 간섭하지 않는 침묵. 다섯째, 과거 자랑에 대한 침묵. 여섯째, 남의 선택을 평가하지 않는 침묵. 일곱째, 자신의 병과 아픔에 대한 침묵. 여덟째, 돈과 재산 문제에 대한 침묵. 아홉째, 정치와 사회적 갈등에 대한 침묵. 열째, 사랑과 감사의 침묵. 이 모든 침묵들은 결국 노년의 품격을 지켜주는 소중한 지혜입니다. 침묵은 비겁함이 아닙니다. 침묵은 용기입니다. 말하고 싶은 것을 참고 침묵하는 것은 가장 큰 자제력이며 가장 깊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음으로써 더 많은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침묵이 단순한 무언이 아니라
존경과 신뢰를 부르는 깊은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을 아름답게 써내려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때로는 펜을 내려놓고 침묵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침묵이 이 세상을 더욱 평화롭고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느낌 한 조각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말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같은 한마디라도 젊은이의 말은 가볍게 흘려듣지만 어른의 말은 곧 권위로, 때로는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노년은 말로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침묵으로 존경받습니다. 침묵은 비겁함이 아닙니다. 말을 아끼는 순간 오히려 더 깊은 신뢰와 존중이 쌓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가까운 가족에게 괜히 불쑥 내뱉은 말이 며칠 동안 마음의 골을 만들었던 적, 친구와의 대화에서 굳이 덧붙인 말 때문에 괜히 오해가 쌓였던 순간, 바로 그때 우리가 침묵할 수 있었다면 관계는 훨씬 부드럽게 이어졌을 것입니다. 오늘은 현명한 노년을 위한 지혜로운 침묵의 기술 10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10가지를 삶에 담는다면 여러분은 말없이도 존경받는 어른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불필요한 변명에는 침묵하라.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체면을 지키려는 마음에 변명을 늘어놓게 됩니다. 하지만 변명은 오히려 상대방에게 미숙함을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약속에 늦었을 때, 길이 막혀서, 갑자기 일이 있어서, 이런 설명보다는 늦어서 죄송합니다 라는 간단한 사과가 훨씬 더 큰 신뢰를 만듭니다. 변명은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지만 침묵은 상황을 정리합니다. 불필요한 설명 대신 묵묵히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어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말을 줄일수록 우리의 행동은 더욱 무게를 갖게 됩니다. 두 번째, 타인의 뒷말에 침묵하라.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항상 누군가의 흉을 보는 이야기가 따라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말을 보탤 것인가, 침묵할 것인가. 누군가가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의 험담을 할 때 우리가 침묵을 지키면 주변 사람들은 이분은 다르다고 느끼게 됩니다. 특히 노년에는 남의 흉을 보태는 말 한마디가 자신의 인생 전체를 작아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침묵은 때로 상대에게 가장 큰 존중을 보여주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뒷담화에 침묵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자신의 품격도 지켜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 화가 날 때 침묵하라. 분노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분노 속에서 내뱉은 말은 칼날처럼 날카롭게 남습니다. 특히 자녀나 손주에게 화가 나서 내뱉은 말들은 그들의 기억 속에 평생 상처로 자리 잡습니다. 화를 삭히고 침묵할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주변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으로 남게 됩니다. 화가 날 때일수록 입을 다물고 마음을 가라앉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침묵의 시간이 관계를 치유하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화를 참는 침묵은 관계를 지키는 최고의 약입니다. 이 말은 노년의 삶에서 더욱 깊은 진리로 다가옵니다. 네 번째, 자녀의 삶에 간섭하지 않는 침묵. 부모로서 살아온 긴 세월 동안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 많은 조언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자녀의 선택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더 많아집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라는 말을 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이런 말은 오히려 자녀들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자녀는 부모의 침묵 속에서 스스로 선택하고 성장합니다. 우리의 경험이 소중하다고 해서 그것이 자녀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혜로운 어른은 말로 가르치지 않고 침묵으로 믿음을 전합니다. 그 믿음이야말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다섯 번째, 과거 자랑에 대한 침묵. 많은 분들이 내가 젊었을 때는 이라는 말로 시작해서
자신의 전성기를 반복해서 이야기하곤 합니다. 물론 그 모든 것들이 소중한 추억이고 자랑스러운 경험들입니다. 하지만 젊은 세대는 그런 이야기들 속에서 때로는 피로감을 느낍니다. 과거의 영광보다는 현재의 당신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더 매력적입니다. 과거에 침묵할수록 현재의 당신이 더욱 밝게 빛나게 됩니다. 지나간 시간의 무게보다는 지금 이 순간의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어른의 자세입니다. 여섯 번째, 남의 선택을 평가하지 않는 침묵. 누군가가 새로운 도전을 하거나 사업을 시작할 때 우리는 종종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그거 잘 안 될 것 같은데, 요즘 그런 건 힘들어, 이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많은 사람이 던지는 이런 말들은 상대방에게 더 무겁게 들립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어른은 평가보다 격려를 선택합니다. 침묵은 때로 가장 큰 응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자신의 선택에 대한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자신의 병과 아픔에 대한 과도한 말은 침묵하라.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몸 여기저기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인생의 과정입니다. 하지만 만나는 사람마다 병 이야기를 반복한다면 듣는 이들은 점점 지치고 멀어지게 됩니다. 오히려 아픔을 조용히 감싸 안는 침묵과 따뜻한 미소 하나가 주변 사람들에게 더 큰 용기를 줍니다. 우리의 고통을 드러내는 것보다 우리의 강인함을 보여주는 것이 더 아름다운 노년의 모습입니다. 아픔 속에서도 침묵을 지키는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위한 배려입니다. 여덟 번째, 돈과 재산 문제에 대한 침묵. 재산은 가까운 사람들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누구에게 얼마를 줬다거나 상속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이야기들은 불필요한 불신을 만듭니다. 돈에 대해 침묵하는 순간 관계는 갈등이 아니라 평화로 채워집니다. 물질적인 것들에 대한 이야기는 사람들의 마음에 욕심과 시기를 불러일으킵니다. 하지만 침묵은 그런 감정들을 잠재우고 순수한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재산에 대해 말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우리의 다른 가치들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아홉 번째, 정치와 사회적 갈등에 대한 침묵. 나이가 든 어른이 하는 정치적 발언은 젊은이들에게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무거운 압력으로 다가옵니다. 세대 간의 생각 차이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 차이를 억지로 좁히려고 하면 오히려 괜한 논쟁이 생기고 관계가 멀어지기도 합니다. 지혜로운 노년은 정치적 견해보다는 삶의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침묵은 불필요한 다툼을 막고 당신의 품격을 지켜줍니다. 세상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 하기보다는 평화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일입니다. 열 번째, 사랑과 감사의 침묵. 침묵은 단순히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말없이 건네는 따뜻한 눈빛과 부드러운 손길, 그리고 조용한 관심이 수천 마디 말보다 더 큰 울림을 줍니다. 이런 침묵은 오히려 말보다 더 큰 사랑의 언어가 됩니다. 때로는 아무 말 없이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큰 위로를 받습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정들이 침묵을 통해 전해집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위안이 될 수 있습니다. 침묵이 만드는 인생의 변화. 이 모든 침묵의 기술들이 우리 삶에 가져다주는 변화는 단순히 말을 적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은 우리 내면에 깊이를 더해줍니다. 말을 아낄수록 우리의 존재감은 더욱 커집니다. 사람들은 자주 말하는 사람보다 적게 말하지만 의미 있게 말하는 사람을 더 기억합니다. 침묵은 우리에게 성찰의 시간을 줍니다. 말하지 않는 동안 우리는 상대방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자신의 마음도
더 명확히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욱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갑니다. 침묵이 주는 평화. 우리가 침묵을 택할 때 주변에는 평화가 찾아옵니다. 불필요한 논쟁이 사라지고 무의미한 갈등이 줄어들며 진정한 소통이 시작됩니다. 침묵은 상대방에게 여유를 주고 우리 자신에게도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도 많아지지만 침묵은 실수할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그래서 침묵하는 사람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평화로운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침묵과 경청의 힘. 침묵은 단순히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깊이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멈추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온전히 귀 기울일 때 상대방은 진정한 위로를 받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조언이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입니다. 침묵하며 경청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상대방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경청의 기술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젊은 세대는 우리의 조언보다는 우리의 따뜻한 관심과 진심 어린 경청을 더 필요로 합니다. 침묵이 만드는 신뢰. 침묵하는 사람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신뢰가 쌓입니다. 비밀을 지킬 줄 알고 함부로 말하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직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침묵할 줄 알수록 사람들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털어놓게 되고 더 깊은 관계를 맺으려 합니다. 반대로 무엇이든 다 말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도 중요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침묵은 신뢰의 기반이 되고 신뢰는 깊은 인간관계의 출발점이 됩니다. 침묵과 내면의 성장. 말을 줄이면서 우리는 자신의 내면을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됩니다. 외부로 향하던 에너지가 내부로 향하면서 우리는 더욱 성숙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침묵은 우리에게 자기 성찰의 시간을 주고 그 성찰을 통해 우리는 더 큰 지혜를 얻게 됩니다. 말이 많던 젊은 시절과는 달리 침묵을 통해 얻는 깨달음은 더욱 깊고 오래 갑니다. 우리가 침묵할 줄 알수록 우리의 영혼은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침묵이 주는 여유. 침묵하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여유가 있습니다. 급하게 말할 필요가 없으니 마음이 편안하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이런 여유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져서 모든 관계가 더욱 편안해집니다. 침묵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마음이 평온해지는 이유는 바로 이런 여유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여유를 갖는 것이 우리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침묵과 존재감.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존재감이 큰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침묵하는 사람의 한마디가 수다쟁이의 100마디보다 더 큰 무게를 갖습니다. 우리가 침묵할 줄 알수록 우리가 실제로 말할 때 사람들은 더 집중해서 듣게 됩니다. 이것이 침묵이 주는 놀라운 힘입니다. 적게 말하지만 더 깊이 있게 말하는 사람이 결국 더 큰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침묵과 품격. 품격이란 무엇일까요? 품격은 화려한 말솜씨나 많은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품격은 필요하지 않은 말을 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침묵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품격이 따라옵니다. 그 품격은 억지로 만든 것이 아니라 삶의 지혜에서 우러나온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품격이 우리의 가장 큰 자산이 됩니다. 마무리하며 오늘 말씀드린 침묵의 기술 10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불필요한 변명에는 침묵하라. 둘째, 타인의 뒷말에 침묵하라. 셋째, 화가 날 때 침묵하라. 넷째, 자녀의 삶에 간섭하지 않는 침묵. 다섯째, 과거 자랑에 대한 침묵. 여섯째, 남의 선택을 평가하지 않는 침묵. 일곱째, 자신의 병과 아픔에 대한 침묵. 여덟째, 돈과 재산 문제에 대한 침묵. 아홉째, 정치와 사회적 갈등에 대한 침묵. 열째,
사랑과 감사의 침묵. 이 모든 침묵들은 결국 노년의 품격을 지켜주는 소중한 지혜입니다. 침묵은 비겁함이 아닙니다. 침묵은 용기입니다. 말하고 싶은 것을 참고 침묵하는 것은 가장 큰 자제력이며 가장 깊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음으로써 더 많은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침묵이 단순한 무언이 아니라 존경과 신뢰를 부르는 깊은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을 아름답게 써내려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때로는 펜을 내려놓고 침묵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침묵이 이 세상을 더욱 평화롭고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